라떼 아트. 라떼 아트를 이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티밍도 어떻게 해야 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유량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핸들링이 뭔지, 아니면 유속, 낙차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라떼 아트를, 그러니까 스티밍, 우유 스팀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 거품 정도? 양을 말하는 거야? 내가 라떼를 만들었을 때 스팀 거품량이 어느 정도 주입이 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안정화, 그러니까 거품을 넣은 다음에 우유랑 잘 섞어 가지고 우유랑 거품이 제대로 안정적이게 섞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야. 그 이제 그 다음에 라떼 아트 시작할 때 그 안정화. 라떼 아트 할 때 네. 안정화.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거품을 만든 다음에 그 거품을 우유랑 잘 섞어주는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유 붓는 유량 유량.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아까 하신 것처럼 낙차도 너무 이제 아래에서 가까이서 하면 또 이제 처음부터 하면은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낙차도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라떼 아트를 하고 있고, 간단한 그림이겠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 그냥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랑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또 했을 때는 아마 좀 더 잘, 아니면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유 스티밍을 할 때 거품 양을 조절을 하잖아. 그 거품 양을 조절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너무 두껍게 하거나 많이 하면은 나중에 아트를 할 때 뭐 가능은 한데 아트를 떠난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품을 주입하는 양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 너무 많거나 하면은 카푸치노처럼 그렇게 좀 거품량이 많아져서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품 주입량에 따라서 음료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뭐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라떼, 카푸치노는 말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음료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라떼랑 카푸치노를 왜 나눠서 먹을까? 사람마다 약간 취향? 취향. 취향? 근데 그 취향이, 예를 들어서 그 취향이 나뉘잖아. 그 취향이 나뉘는 조건이 뭘까? 일단은 저는 커피 맛, 커피 맛? 그리고 또 있어? 우유 그 위에 뭐라 해야 되지? 거품 스티밍? 스팀이? 뭐 그런 게 있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커피를 즐기고 싶은 서양 쪽에서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호주, 미국, 뭐 네덜란드, 뉴질랜드 뭐 이런데 에서 많이 발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한국이 진짜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어찌됐건 간에 뭐 스타벅스 이쪽에서 넘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가 진짜 맛있는 커피를 하는 시장은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일본을 갔어도 나는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보진 않았고, 미국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아메리카노 좀 맛있게 한다. 그래서 라떼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본적인 그냥 우유랑 섞인 에스프레소 음료를 라떼라고 하고, 카푸치노는 이제 거품이 많아. 그러면 커피가 진해지지. 그러면 텍스처는, 질감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 카푸치노를 딱 마셨을 때 우유 거품이 딱 입에 들어왔을 때는 부드럽지. 그지?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음료가 카푸치노라고 생각하면 돼. 텍스처는 되게 부드러워. 라떼보다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어. 근데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진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 부드럽지만, 텍스처로는 부드럽지만 진한 커피를 카푸치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플랫 화이트는 뭘까? 그런 커피류는 왜 그렇게 나뉘게 된 걸까? 라떼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플랫 화이트라는 게 있을까? 플랫 화이트 제가 어렸을 때는 라떼를 하다가 실수로 잘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맛이 또 진하거나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듣긴 했거든요. 막 되게 여러 썰이 있어. 잘못 스티밍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를 그냥 뭐 동료 직원이 플랫하다고 해서 플랫 커피라고, 플랫 화이트라고 하고, 뭐 외국에서는 화이트를 라떼라고 하잖아. 그리고 플랫 화이트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그런 썰들이 있지만, 플랫 화이트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라이트 로스팅 원두 같은 것들을, 우유가 들어가면 다크 로스팅이나 미디엄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맛이라는 게 쓴맛, 단맛, 신맛 같은 것들이 잘 나온단 말이야, 우유를 뚫고. 근데 라이트 로스팅 된 것들은 우유가 많아버리면 향미적으로나 질감으로나 이 맛으로나
되게 묻히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이렇게 추출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 왜냐면 우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량을 적게 넣고 에스프레소 양하고 비율을 너무 크게 두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유량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품을 많아버리면 우유량이 완전 적어져 가지고 그럼 그냥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랑 느낌이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거품을 좀 없앤 다음에 그래도 텍스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거품량을 주입을 해가지고 만든 게 플랫 화이트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의 원두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보통은 플랫 화이트는 되게 작은 잔에다가 한 8온즈 이하, 한 6온즈 정도 되는 잔에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러면 이제 라이트 로스팅 원두들도 어느 정도 맛있게 이제 라떼로 즐길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라떼를 우유를 주입을 할 때, 거품량을 주입을 할 때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에 맞게 우유량을 주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 거 어떤 게 또 아까 말했던 게 뭐가 있었지? 혼합? 혼합도 중요하지. 혼합이 덜 되면 어떻게 될까? 위에 거품 따로 밑에 우유 따로 있겠지? 그럼 부었을 때 거품이 먼저 왕창 올라가게 돼가지고 되게 안 좋은 커피가 되겠지. 보통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라떼를 딱 열었을 때 위에 개거품들이 막 올라와 있고 아래에는 그냥 뜨거운 우유만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요즘에는 직접 스팀하는 게 아니라 그 스팀을 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그러면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스팀을 따로 안 해도 아주 좋은 벨벳의 거품이 나오니까. 요즘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혼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른 얘기를 하면 낙차. 낙차는 왜 중요할까? 피처랑 컵 하나만 줄래? 우리가 낙차라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 차이를 말하는 거야. 낙차는 왜 중요할까? 낙차는 근데 약간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약간 중요하고, 이제 위에서 아래서는 되게 잘 우유들이 거리가 짧으니까 잘 뭉쳐있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얇아지고 끝에 물줄기가 풀려버리지, 물방울로. 그러면 밑에 우유들이 바글바글 튀겠지. 그러면 제대로 된 평면적인 에스프레소가 예쁘게 하얀색 백지처럼 깔린 것처럼 안 나오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에스프레소 아래로 들어가게 돼. 아래로. 그러니까 높이에서 우리가 미사일이 떨어져. 미사일이 떨어지면 쑥 아래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위에서 높이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슉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 낙차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안정화할 때는 상관이 없어. 안정화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릴 때의 낙차는 중요해. 최대한 이 에스프레소 평면이랑 피처 끝이 붙어 있을 때 그려주는 게 그림이 잘 나와. 왜냐하면 아까처럼 낙차가 높아지면 우유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 아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낙차가 적으면 에스프레소가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낙차가 중요한 거야. 근데 굳이 막 높게 할 필요 없고 낮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량에서 하고, 그림 그릴 때만 최대한 에스프레소랑 이 스팀 입구 쪽이 최대한 맞붙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낙차는 중요하다. 되게 오밀조밀한 그림을 그릴 거면 되게 우유를 꽉 채운 다음에 얇게 그려. 최근에 라떼아트 대회를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더라. 되게 잘하더라. 그리고 그냥 푸어 형식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컵에 한 3분의 1 정도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림을 천천히 시작하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제일 처음에 라떼아트를 할 때는 이렇게 컵하고 피처를 붙인 다음에 하는 거면 좀 더 안정적이게 그림을 넣을 수 있어.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안 붙이더라. 그래서 낙차는 이제 안정화할 때랑 그릴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들링이 뭘까? 핸들링은 이제 우유 이렇게 나오면서 그림이나 이제 결이나 만드는. 그지? 그림이나 결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피처를 활용하냐. 보통은 우리가 로제타나 하트를 그릴 때 결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유의 이동을 바꿔가면서
결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그림을 제일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고 제일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물이 일괄적으로 흔들릴 수 있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나도 옛날에 집에서 피처 2개를 갖다 놓고 피처 이렇게 갖다 놓고 연습을 하고, 여기 물 다 썼잖아? 그럼 바꿔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 다시 밑에 세숫대 이렇게 놓고 흘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막 내가 그때 저번에 보여준 그거 있잖아, 이렇게 연습하는 거, 흔들리는 거 연습하는 거, 그것도 나오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할 거면 물로 하면 제일 좋다. 내가 이제 환경적으로 맞춰주면 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할 수 없으면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기초 기술은 요 흔들어주는 핸들링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로제타나 이제 백조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사용되잖아. 제일 기본적인 그림이고, 아마 그 기술 말고는 없어. 로제타 그리는 기술이 다야.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유속, 우유를 굵게 내보내고 얇게 내보내고 할 때 생기는 속도, 그 다음에 커피잔 기울이기. 이건 무슨 뜻일까?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기울이잖아. 왜 기울일까? 커피잔을 기울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 에스프레소 또는 우유랑 에스프레소랑 맞는 안정화된 이 컵 안에 든 커피의 평면이 피처 입구랑 가까이 맞추기 위해서, 낙차 때문에 그다음에 기울이는 거야. 이 기울기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잘 봐봐. 내가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줄게. 너무 뭘까? 빨리 들어서 지금 평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정화를 했어. 네. 그리고 이제 하트를 그릴 거야. 뭘까? 컵? 그거 말하는 거지 지금 잘못된 거.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됐네. 일단 지금 우유 붓는 것도 응. 우유랑 이런 것도 일정 모르겠지. 자, 그럼 내가 지금은 맞는 거를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안정화를 했고 우유를 부어. 아까는 우유류량이 아니야. 자, 틀린 거. 응. 틀린 거. 틀린 거. 맞는 거. 모르겠어? 잘 컵? 모르겠어? 자, 틀린 게 뭐냐면 컵은 기우는데 컵은 기울어서 앞으로 갔잖아, 면이. 피처. 근데 피처는 뒤에 있지.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하트를 예쁘게 만들려면 가운데가 예쁘게 파져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피처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림이 약간 가오리 모양처럼 나오겠지? 근데 피처가 같이 앞으로 가면 이쁘게 가운데가 눌려있는 하트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피처랑 커피랑 그 위치를 동시에 가야 되는데 컵은 움직이는데 피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 밀리다 보니까 하트도 이쁘게 안 나오고 가오리 모양처럼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는 유량이 되게 빠르게 해. 근데 점점 갈수록 느려지니까 아까 말했듯이 느리게 하면 폼이 뭉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쁘게 일정적으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두 가지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커피랑 피처랑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초반에 빠른데 후반에 갈수록 느려지는 거.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은 실수를 해. 피처. 이 두 가지만 인지를 하면 어느 정도 그림 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는 라떼 아트를 할 때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낙차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 낙차는 뭐 그냥 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계속 일정하게 우유를 내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일정하게 내는 걸 연습을 된다 하면 좌우를 움직여 위 아래 움직이는 거. 일정하게 내보낼 수 있게. 그리고 일정하게 내보내는 걸 연습하면서 위 아래. 이게 되게 어렵거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 내가 유량을 조절하는 법을 그냥 몸으로 익히게 돼. 왜냐면 내가 작게 할 때도 크게 할 때도 있거든.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내가 유량 조절하는 법을 몰라. 그러면 그림을 내가 세부적으로 그릴 수 없겠지. 그리고 이게 마스터가 됐어. 그러면 이제 흔들어주는 핸들링 연습, 웨이브 연습을 계속 해줘. 웨이브도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좌우로 갔다가 위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의도하면서 그리는 게 가능해지지. 오케이? 일단 우리가 만드는 커피 종류에 따라 거품량을 조절해서 스팀하기, 혼합, 거품하고 우유랑 혼합 잘하기, 그 다음에 핸들링 연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컵과 피처가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면 어느 정도 라떼 아트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라떼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뜨겁게 했는데 열 변성은 안 됐어. 원래 좀 뜨겁게 하잖아? 그러면 이 약간 이렇게 이쁘게 안 나고 옆에 하얗게 이렇게 뜨거든? 그거를 이제 열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우유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뜨는 변화가 생겨. 그거는 우유가 너무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보통 60도, 70도 정도로 우리가 우유 스팀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미지근하다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뜬다 싶으면 우유가 좀 더 뜨겁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싫어.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어. 아까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똑같이 실수했어. 뭐야? 컵하고 같이 이동했었는데 같이 이동 안 했어요. 그지? 컵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뒤로 안 밀리고 이런 면에 앞으로 하트가 이쁘게 나오는데, 네. 그런데 피처는 뒤에 있고 컵은 앞으로 가니까 그림 점점 뒤로 가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쳐버리지. 이쁘게 안 나오지. 그래서 앞쪽은 그나마 결이 어느 정도 나왔어. 잘 나왔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뒤로 밀려버리지. 그리고 초반에
붙는 게 너무 강해. 그리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여기. 그러니까 컵을 3등분을 하면 네. 이쪽 상단부부터 시작해도 돼. 하트를 그릴 거면.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안정화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컵을 움직이는데 피처는 이대로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림이 뒤로 밀리고 안 이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림에 따라서 뭐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보통 하트를 그릴 거면 이 상단 부분부터 그림을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밀리고. 더 이상 내가 결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생기지.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림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지. 왜? 피처가 안 움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이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시작 위치를 뒤로 해놓고 피처랑 컵이 같이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은 얇게 낙차를 이용해서 그어주고 그러면 좀 더 이쁜 하트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핸들링을 좀 더 이쁘게 하면 좀 더 이쁜 결을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2번, 뭐 3번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려주고 하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알겠지? 한번 해봐. 그리고 너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뜨거운 우유면 뜨거워서 중간에 놔야 될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잡이를 잡는 게 제일 좋아. 손잡이요. 웬만하면 손잡이를 잡는 게 좋아. 왜냐면 아무 데도 뜨거운 데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뜨겁게. 뜨거워서 중간에 놔야 될 경우가 생겨. 그리고 고객님이 먹는 이 립 부분 있잖아. 이거는 잡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 손이 닿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최대한 손이 안 가게 잡으려면 아래쪽으로 잡고 근데 이 아래쪽은 좀 뜨거우니까 나는 손잡이를 잡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모르잖아. 기본적으로는 손잡이가 왼쪽에 가게 해놓고 해.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마실 때 그림이 중앙에 그리고 곧바로 보이겠지. 근데 왼손잡이라는 고객님을 알고 있어. 내가 자주 오는 단골이야. 그러면 손잡이를 오른쪽에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고객님이 왼손을 잡았을 때 그림이 이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왜냐면 손잡이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렸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막 해서 이쁘게 나왔어. 근데 고객님은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가 있겠지. 되게 웃기겠지.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 요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손잡이를 기준으로 왼손 오른손잡이를 뭐 따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못하면 그냥 왼손에 잡고 해주는 게 베스트다. 그러면 그림이 내가 마실 때 정중하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 뭐 연습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객님한테 나갈 때는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먹거나 뭐 할 때는 상관이 없어. 지금도 피처가 서는데 계속 위치는 여기 있지. 피처가 같이 그어주면서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지? 다시 한 번만. 피처는 앞으로 컵은 세우고 그지? 그래서 내가 위치, 위아래, 좌우, 앞뒤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림에 따라 손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게 라떼 아트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맞춘 다음에 이때부터는 네가 시작하자마자 수평을 세워야겠지? 해봐. 너무 빨랐어. 둘이 박자가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면 돼. 뭘로든 연습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잖아. 그럼 내가 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처음 배우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지금 딱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걸로 됐는데 이제
손이 안 한 단계 움직이지. 하고 또 한 단계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걸리는 거지. 계속 그러는 거. 그지? 그럼 한 10번만 하고 실전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러고 끝내자. 아, 잘했는데 왜 피처가 그대로야. 아, 잘했는데 근데 너무- 잘했어. 근데 너무 아까보다 잘했어. 유량도 초반이 좀 세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량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 그리긴 했다. 근데 요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처가 지금 뒤에가 지금 뭉쳐 있지. 앞에는 초반에 힘있게 나간 것들이 있지만 뒤에가 되게 뭉쳐 있잖아. 원래 이 간격이 촘촘하게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피처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뒤에가 뭉쳐 있는 거야. 요것만 수정하면 되게 이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 근데 잘했어. 이 정도면 다음에 하면 아마 훨씬 더 이쁘게 깔끔하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잘했어. 뭐 한 번에 이 정도 나오면 됐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된다. 손잡이가 이렇게 딱 되면 딱 오른손잡이가 딱 먹었을 때 딱 이쁘게 보면서 먹을 수 있겠지.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그어주고 여기 하나 더 하트를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이쁘겠지. 네. 쌍하트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오늘 네. 라떼 아트 교육은 어땠습니까? 되게 지금까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매로 약간 야매로 야매로 약간 한 느낌이 있지만 뭔가 정리된 느낌. 네, 딱 이번에 대충 개념도 알게 되고 그동안은 약간 고쳐야 할 점도 딱 알게 되고 이번에 고쳐야 할 점 알게 돼서 딱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바뀐 결과가 있어서 저도 좋았기도 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길만 터주면 그냥 본인이 연습을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뭐 작은 로제타든가 아니면 큰 로제타라는 것들을 추후에 더 연습을 해가지고 하면 돼. 이 핸들링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면서 핸들링을 하는 게 로제타야. 그러니까 동작 하나 더 추가된 건데 하트에서 로제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면 돼. 알겠지? 네. 이 웨이브 컨트롤을 핸들링을 열심히 해. 이렇게 위아래 좌우 다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는 연습을 하면서 다 알겠지? 네. 그 동작들이랑 그러니까 유량 유속 조정하는 법, 그다음에 낙차 조절하는 법, 그다음에 위아래 좌우, 그다음에 옮겨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네. 알겠죠? 네. 오늘 라떼 아트 수업은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